공매도 금지 이슈가 지난주 폭풍처럼 지나갔고요. 새로운 또 모색을 하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월요일 시황 해설은 테이버 김태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어쨌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죠. 예, 미국도 기대감은 있고요. 우리도 있고 또 고민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연말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높은 건데요. 미국은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 이제 엔비디아가 21일이죠. 실적 발표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가상화폐도 요즘 오릅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연말 랠리에 대한 가능성, 미국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가 오른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만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예고가 되었던 부분이지만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는 엔비디아가 때마침 중국에다가 수출할 AI 반도체를 이제 중국 전용으로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이게 또 미국 정부의 승인이 통과되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AI 반도체 수출도 재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수가 상단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쓸 거냐인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말 그대로 시가총액 1등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또 시장 한켠에서는 또 랠리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약진이 바로 AI의 힘인 거죠. 그런 것들이 시장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까 궁금한 거고요. 이전에 올해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 흐름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요. 그죠? 위쪽으로의 일정 부분의 상승세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건데 쉽지는 않다, 미국 증시는. 국내 증시는 그런 미국 증시보다 강하지는 않으니까 국내 증시도 쉽지 않아요? 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지금 네. 좀 분위기가 갈려있다라고 보실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말 그대로 7만 원 전후에서 이제 횡보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고가를 쓰면서 13만 원 위로까지 강하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HBM에 대한 시장의 수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심이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보실 때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AI 반도체의 주력을 삼고 있는 기업들은 올해 연말에도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와 반대로 지금 미국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자동차 시장이 부진하다, 그리고 이번 주에 월마트, 홈디포 같은 유통주의 실적이 나올 텐데 이쪽에서도 역시 소비가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시간대에서 이제 집계한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높게 나왔으나 기대 심리는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제 국제유가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경기는 안 좋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좀 비춰보시면은 지금 소비가 얼마나 안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실적 발표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가운데 그동안 버티던 모디스마저도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내렸습니다. 전망을 내린 거고요. 지난번에 피치도 보니까 전망 내리고 나서 한 3, 4개월 있다가 결국은 그 신용 등급 자체도 내리더라고요. 그런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 영향, 미국 선물도 조금 약세입니다. 그걸 반영해서요. 그 영향하고 또 이번 주에 남아있는 예산안 합의 시한, 두 가지 이슈는 증시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낮췄다라는 점은 이미 많이들 예상을 하셨다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타이밍이 좀 공교롭습니다. 지난번에 피치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랠리를 보이는 그 타이밍에 어찌 보면은 본인들의 뭔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이게 조금 타이밍이 좀 공교로웠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연말 랠리를 바라면서 혹은 FOMC 이후에 금리 인상이 중단되었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떠오르는 와중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 벌써 이제 미국에서는 정치적 이슈가 세 번째로 부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지금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협의안에 대해서 조금 피로감을
좀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원 의장인 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좀 하나씩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 미국 정치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무디스가 만약에 시종 등급을 바로 강등한다 이런 좀 긴박한 사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이미 뭐 많은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왜냐하면 피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강등당했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일단 노이즈로 작동은 할 수 있겠으나 급락을 부를 만한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정책적 이슈는 지난주에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있었고요. 그게 뭐 하루 이틀짜리 효과로 끝이 났습니다. 그 영향은 추가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플러스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얘기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되면 연말 영향은요. 네. 일단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현재는 10억 이상 한 종목을 그렇죠. 보유하고 네. 있으면은 대주주로 분류가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에 법안이 출발했던 거는 100억에서부터 출발했고요. 100억이 50억으로, 50억이 20억으로, 그리고는 이게 10억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법안을 다 뒤져보셔도 이게 금액을 가지고 대주주를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도 오릅니다. 자동차 가격도 오르고요. 붕어빵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여건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떨어져 온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학 관점에서 조금 이상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부터도 계속해서 주주들이 원했던 것이고요. 투자자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정책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그래서 마치 이제 투자를 바로 10억 하던 사람이 20억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많이 이제 과한 상상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도움은 되겠으나 이게 증시 상승을 이끌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그 양도세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뭐 추가적인 수급으로 주식을 뭐 100억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90억씩 더 사주길 기대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마다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느냐는 그런 거고요. 동의합니다. 뭐 주식을 물론 10억 정도 가지고 있기를 우리가 모두 꿈꾸면서 투자를 하지만 10억 원어치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라고 분류한다는 거는 코미디 같은 얘기죠, 사실은. 기준 자체를. 사실은 뭐 공평하게 사실 다 과세를 하거나, 그죠? 정책적으로 휘둘리는 측면이 있는. 요건 뭐 아직까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뭐 하는 것처럼 했다가 어제 또 부총리 얘기는 야당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설왕설래가 좀 됩니다. 결국은 이제 본질로 기업의 경기나 혹은 산업의 사이클이나 이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반도체 얘기를 하셨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기대감 얘기하셨고 TSMC도 3분기 매출이 좋았고 네. 한미 반도체가 좀 실적 쇼크가 있었습니다만 반도체 업황은 좋게 보이시죠?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AI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매출이 이제 크게 증가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그 이후에 한미 반도체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도 같이 놓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라는 점에서 실적 쇼크가 조금은 시장에 약간 이제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뭐 HBM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메모리 쪽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좀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10월 23일 날 이제 관심권 여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비해서 한 6%, 한 4에서 한 6%가량 올라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부진한 얘기만 시장에 좀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이번 주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에이펙에서 있습니다. 금요일 오른 것도 상당 부분 그 영향으로 아까 해석을 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게 나올 게 있을까요? 뭐 그 영향으로 좀 관심 가질 주식들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진핑 3기가 출범된 이후에 올해 내내 이제 달고 다녔던 꼬리표가 경제가 생각보다 부진하다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지금 돈을 풀겠다, 그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청년 실업 문제가 좀 크게 대두가 되면서 청년 실업률을 마지막으로 20%다라고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통계치를 발표하지 않을 만큼 지금 현재 중국 내부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미국과 같이 강한 소비 시장과 좀 타협을 해야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이제 재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태도 매우 이제 미국 내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결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과 좋은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히토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미국과 협상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좀 하나씩 리스트업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는 미국 역시도 중국을 상대로 AI 반도체를 전면 수출 금지한다라는 이야기를 긴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으로 또다시 반도체를 이제 판매하겠다라고 밝힌 점은 이미 이제 각 부처 간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안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는 이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재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치꾼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든이 좀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 예. 이런 데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정상회담이 있으면 시진핑 주석이 부주석 때 미국 갔나요? 어쨌든 뭐 그전에도 분명 가서 항공기 막 100대씩 구입하고 막 이런 그 뭔가 선물 보따리도 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상징적인 의미의 만남은 중요하죠. 그러나 실질적인 게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는 조금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전략 세워볼게요. 지금 어쨌든 많이 밀리진 않는 상황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국면입니다. 주목해봐야 될 섹터는요?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관련주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일단 광군제가 있었습니다. 11월 11일이었고요. 요게 이제 전년 대비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지금 이제 연말 그리고는 내년 상반기에다가 좀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은 그런 점에서는 중국 소비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메모리 관련된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인텔도 마찬가지고 PC라든지 서버 쪽 혹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어가지고는 바닥 혹은 흑자 전환의 시기를 내년 2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을 한다라는 점에서 내년 2분기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좀 많은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메모리 관련주 지금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모리 관련주는 그럼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예요? 아니면 뭐 소부장단에서도 그렇게 분류해서 좀 접근할 기업들이 있어요? 일단 소부장단에서는 지금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쪽이 이제 PCB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PCB가 반도체를 따라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심텍이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한 상승을 보이지는 못했다. 그리고는 네. 한번 솟았다가 다시 이제 솟은 분을 상승했던 분을 모두 뱉었다라는 점에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 중국 소비주 이런 쪽이고요. 자, 기업으로 좀 들어가서 지금 시점에서 좀 저점 매수 전략을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로 구사하시니까 저점 매수 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섹터는 제가 뭐 메모리 반도체나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종목은 조금은 좀 뜬금없는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이 조금 많이 놀랐죠.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전장 쪽에서 매출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어찌 보면은 좀 하락을 하다가 거기서부터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전장이 정말로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가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LG전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10만 원 초반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0만 원이 붕괴되면은 손절한다라는 어찌 보면은 기술적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관심 주고요. 또한
한 종목 있네요. 네, 또 한 종목은 KH바텍입니다. 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매년 3분기가 실적에 좀 피크를 찍는 그런 기업, 그런 이제 실적 모양새를 보이는데 이 계절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폴더블에 대한 매출이 3분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폴더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S24에 들어가는 이제 티타늄이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금속을 가공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새로운 이제 물량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장 쪽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증설 공시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앞으로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KH바텍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H바텍 같은 종목은 주로 이제 최근에는 접는 방식으로 힌지 이런 게 관심이었는데요. 네. 그걸 포함해서 티타늄 프레임, 이제 아이폰 15가 그렇게 가니까 다 경향들이 그렇게 가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갤럭시가 좀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부품 쪽에서의 힌지 말고도 모멘텀이 있군요. KH바텍, LG전자는 지금 시점에서의 저점 매수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시장 변수하고 전략 오늘은 테이버 작가님과 함께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